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죠. 이제는 모든 걱정과 긴장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잠을 준비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이야기를 조용히 천천히 들려드리려 해요.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이 아직도 구한말이라 불리던 변화와 혼돈의 시기였죠. 그 밤의 역사 속으로 우리 함께 걸어가 볼까요? 제1장 황혼의 조선에 태어난 사내 1875년 3월 26일 한양 지금의 서울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이승만. 조선의 작은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처음부터 평탄치 않은 인생을 걸어야 했습니다. 당시는 개화와 쇠국이 맞부딪히던 시대. 조선은 일본, 청나라, 러시아, 미국 사이에서 몸을 가누기도 힘든 약소국이었습니다. 소년 이승만은 그 혼란 속에서 일찍이 글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한문과 유학, 성리학을 공부했지만 점차 서양 문물과 문명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 그는 한성 감옥에 수감됩니다. 국왕을 비판하고 개화운동에 가담한 죄였죠. 하지만 그 감옥은 그에게 또 다른 문을 열어줍니다. 거기서 그는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하고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승만은 그곳에서 영어를 독학하고 책을 쓰며 이 땅의 미래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의 눈은 점차 바다 건너 미국이라는 나라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제2장 바다를 건너간 청년 미국에서의 공부와 믿음. 1904년 조선 청년 이승만은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의 나이 벌써 30을 넘긴 나이였지만 그에게 시간은 아직도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 그는 밤낮 없이 공부했고 곧 하버드 대학교로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로 나아갑니다. 프린스턴에서 그는 미국 최초의 동양인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정치학 박사. 논문 제목은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한 국제정치 전략이었죠. 그는 학문을 위해 미국에 간 것이 아니라 조선을 살리기 위해 미국에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바쁘고 외로운 유학생활 속에서도 그는 기독교 신앙을 놓지 않았고 기도하며 조국의 앞날을 위해 밤마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나라를 구할 힘을 주소서. 그의 기도는 고요한 프린스턴의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제3장 돌아온 사내 외교의 길. 그리고 임시정부.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1910년 경술국지 조선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던 그해 본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조국은 이미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고 그의 귀국은 좌절됩니다. 그는 미국에서의 망명생활을 이어가며 해외 독립운동 외교사절로 활동합니다. 그가 했던 일은 단 하나. 미국 유럽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다라고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1920년 상하이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는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하지만 그의 외교적 성향은 당시 무장투쟁 중심의 임시정부 내부와 충돌을 일으켰고 결국 그는 임시정부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그를 비판했지만 그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이 나라는 총보다 펜으로, 총보다 국제법과 외교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다시 미국 땅으로 돌아가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품고 준비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가 이룬 것은 단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몇십 년의 긴 시간 속에서 쌓여온 믿음과 집념의 결과였죠. 제4장 대한민국의 탄생 길고도 고요한 기다림의 끝. 1945년 긴 어둠 끝에 조국은 해방을 맞이합니다. 36년 그토록 길었던 식민지의 시간은 그제야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 해방 후의 조국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미군정, 소련정, 좌우 이념의 대립.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뉠 운명을 이미 품고 있었죠. 이승만은 다시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외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외세가 아닌 우리의 손으로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도 두려운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70년을 준비한 단 한 걸음. 그는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나라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제5장 전쟁과 생존 한강의 다리와 민족의 생채기.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 한반도 전체가 전쟁터가 됩니다. 전쟁 발발 후 불과 사흘 서울은 함락당합니다. 그 순간 이승만은 대통령이라는 무게를 안고 남쪽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그리고 6월 28일 새벽 한강다리가 폭파됩니다. 아직 피난하지 못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강북에 남아 있었지만 다리는 끊겼습니다. 그날 한강에 눈물과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의 판단을 비난했습니다. 왜 다리를 끊었는가? 왜 미리 알리지 않았는가? 하지만 그 또한 고뇌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이승만은 끝내 전쟁 속에서도 정부를 유지하고 유엔의 도움을 끌어내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지켜냅니다. 전쟁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이념은 많은 가정을 갈라놓았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국가라는 틀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평화로운 밤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어쩌면 그 시작은 70여 년 전 끊어진 한강다리 너머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6장 끝없는 고집 자유민주주의의 그늘 아래서 전쟁은 끝났고 한반도는 겨우겨우 폐허 위에 서 있었습니다. 수도 서울은 무너졌고 가족을 잃은 이들은 조용히 슬픔을 견디며 삶을 다시 짓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이승만은 쉼없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절대 공산주의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의 확신은 단호했고 그 단호함은 점차 고집이 되어갔습니다. 1952년 전시개헌. 그는 간접선거제를 폐지하고 직선제로 개헌을 밀어붙입니다. 1954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을 없애는 4.4.5 입개헌. 그의 곁에는 점점 얘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이승만이 아니면 이 나라를 누가 지킬 것인가? 그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체면이었을까요? 제7장 하야 조용한 퇴장 긴 여운. 1960년 또다시 대통령 선거에 해 자신의 후계자로 내세운 이기붕을 중심으로 한 자유당은 선거에서 노골적인 부정행위를 자행합니다. 그리고 3월 15일 부정선거에 분노한 마산 시민들의 저항. 그 속에서 한 소년의 시신이 바다에서 떠오릅니다. 김주열 열사. 그의 죽음은 대한민국의 밤을 뒤흔듭니다. 419혁명.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섰고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돌려달라고 외칩니다. 이승만은 청와대에서 홀로 깊은 밤을 맞이합니다. 그는 고요히, 조용히 결심합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물러나야 한다. 1960년 4월 26일 그는 하야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향합니다. 긴 여정의 끝. 그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했던 노정객은 조용히 그늘로 물러났습니다. 그가 남긴 공간은 오늘날까지도 논쟁 속에 놓여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었다는 것.
그의 외로운 퇴장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장을 마무리 짓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제8장 고요한 종착지 하와이에서의 마지막 시간 1960년 5월 이승만은 조용히 하와이로 떠납니다. 그곳은 그가 한때 공부하며 대한민국의 꿈을 품었던 땅,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꿈의 끝을 맞이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는 와이키키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저택에서 살아갑니다. 권력도 참모도 국기도 없는 곳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조용히 보냅니다. 신문을 읽고 기도하고 한글로 편지를 쓰고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며 고요한 시간을 견딥니다. 내 조국이 내 백성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그의 하루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흘러갔습니다. 1965년 여름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훈장을 수여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고국의 땅을 다시 밟지 못합니다. 1965년 7월 19일 조용한 오후 이승만은 숨을 거둡니다. 향년 90세. 그의 임종은 아내 프란체스카 여사의 손 위에서 고요하게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눈을 감으며 그는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독립을 외치던 한성 감옥의 젊은 날들, 프린스턴에서 눈을 밝히던 밤들, 전쟁의 서울, 그리고 그가 지키려 했던 대한민국의 이름. 모든 것이 파도처럼 잠잠히 밀려왔다가 조용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유해는 하와이에서 비행기에 실려 대한민국으로 돌아옵니다. 국립현충원에 묻힌 그는 지금도 그곳에서 나라를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판도 많고 논쟁도 많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이 나라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가 걸은 길은 오롯이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외롭고 긴 한 사람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도 조용히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당신의 하루도 이승만의 여정처럼 수고로웠고 의미 있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